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썩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썩 즐겁지 않은 아침 상황 속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목요일의 아침을 반겨줄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또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93,569로 전날 대비 2.46%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DBA에 따르게 되면 18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2.46% 내린 93,569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 해시레이트는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암호화폐 시장, 그래도 연초 대비 크게 상승한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네, 이러한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인가요?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생존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의 브라이언 설리번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 생존자가 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NBC의 진행자인 브라이언 설리번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6,50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설리번은 CNBC의 이제 패스트 머니 최신 에피소드에서 암호화폐를 사려면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와 함께 기억의 길을 따라가보자. 2년 전 오늘 비트코인은 2만 달러라는 최고점을 기록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2월 2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로 그날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는 것이다. 네, 2018년 12월 15일 비트코인은 2년여 만에 최저치인 3,200달러로 하락을 했고 올해도 비트코인이 거의 80%나 올랐다. 하지만 CNBC의 팀 시무어는 이 랠리가 정상에서 산 사람들에게는 재미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비트코인의 비참한 가격의 하락을 있었지만 여전히 2019년에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9년에는 비트코인이 79%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 테조스와 바이낸스 코인만이 보유자의 수익률을 259%, 100%나 끌어올려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도 어제 전달해 드렸던 내용 중에 미국의 부동산 재벌의 경우 이제 비트코인에 추가 매집을 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비트코인만이 웃고 있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웃는 상황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바람으로는 이제 모두 같이 웃는 암호화폐 시장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브라이언 설리번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듯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3개의 호재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3개의 호재 소식이 과연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는 세계의 호재 비트코인 상승 전환 견인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세계의 호재가 비트코인의 상승 전환을 견인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시황이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해당 호재들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이는 단순히 마켓 내 유입과 유출에 입각한 분석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니콜라스 머튼이 꼽은 3가지 비트코인 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죠. 매일 네트워크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 수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플러스 토큰입니다. 보유 암호화폐를 모두 매도 완료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보다 많아진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진입 경로를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의 세 가지 호재를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죠. 네,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강력한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비트메인의 우지안이죠. 네, 올해 라이트코인의 반감기에도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가격과는 상관없다 말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러스 토큰의 대량 매도가 끝났다는 이유인데 하나로 약 5조 원 가량의 대규모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 여파가 대단하죠. 이 플러스 토큰의 매도 또한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 중 한 가지였음에는 확실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경로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현재 이러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오픈하면서 그 기세에 한 발 더 했는데요.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는 호재가 과연 가격 상승의 견인 역할을 언제쯤 해주게 될까요? 네, 이러한 소식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이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비트코인이 내년 역대 최고가를 돌파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이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17일 더 이어 엔드 미드업에서 내년은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진입과 대규모 채택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톡, 라인 같은 대기업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만 명 이상의 월 이용자가 확보돼 시장 급성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시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과거 상승과는 달리 비교적 단단한 펀더멘털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내년 디지털 자산 시대 첫 블록체인 은행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네요.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연말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달은 종종 의미가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있어서 12월의 의미 사상 최고가와 대규모 하락 사이에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번의 12월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주요한 가격 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2년 전 암호화폐 분석가 더 문이 지적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초 $1,000 이하에서 2017년 12월 16일 19,931달러로 끌어올린 상승이 있었는데요. 네, 2018년 12월은 2018년 약세 시장의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인 2018년 12월 16일 비트코인은 연내 최저가인 3,24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후 올해 2019년 여름 14,000달러로 반등한 뒤 점차 현재 가격이 6,750달러로 하락을 했죠.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올 12월은 지난 2년간 동안만큼의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7,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갑작스러운 매도 압력을 중국의 플러스 토큰 사기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해의 마지막 달은 종종 의미가 있었는데요. 2013년 비트코인 가격도 2017년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었고 2013년 12월 5일에 1,200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하락이 와서 1년이 조금 지난 2015년 1월에 바닥을 쳤다고 하네요. 네, 다음 2015년 12월 2일에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한번 증가를 했고 2015년에는 한 달 동안 가격이 약 50% 상승을 했는데 2016년 초 비트코인당 300달러에서 450달러로 이동한 다음 12월 가격은 750달러로 시작해 이달에 1000달러 이상으로 3분의 1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올해 2019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거나 진정으로 실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있죠. 네, 올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사상 최고치나 지난 2년과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려면 앞으로 14일은 특히 극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최고가를 돌파한다는 전망과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달이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죠.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2019년에는 12월을 잘 마무리했다 역사에 새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 마이너스 5% 하락하며 760만원대, 이더리움이 9% 하락하며 14만원대, 네, 리플 XRP가 9.8% 하락하며 20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7.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겠다 말겠다 한 국가들 하면 어떤 국가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인도일 텐데요. 네, 인도의 경우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외치며 공청회를 열며 많은 이목을 끌었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전면 금지를 시키겠다 말겠다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비공개 암호화폐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무슨 내용을 교육시켰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개 암호화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인도 국세청 산하 소득세 전담 부서가 직원들에게 비공개로 암호화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는 인도 국세청 소득세과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시장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미디어 측의 분석인데, 네, 또한 인도 국세청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침서에는 암호화폐의 정의, 특징,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 국세청 직원이 암호화폐 조사를 위해 해야 하는 행동 지침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인도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올 초 지난 3년간 소득세 신고 서류, 신용 및 직불카드 거래 내역, 암호화폐 투자 내역 등 정보를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인도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비공개 암호화폐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세금을 올바르게 걷기 위한 한 걸음이라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인도에서 나와서 그리 좋지 못한 소식처럼 보이는데요. 네,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전면 금지의 기조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있죠. 오늘은 두 건이나 나왔습니다.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렛의 파트너 SBI 리밋이 국제 송금액 8천억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리플 분산 원장 기반 국제 송금 네트워크의 리플렛의 일본 파트너사인 SBI 리밋이 해당 솔루션을 통해 전송된 국제 송금액이 8천억엔, 약 하나로 8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서 SBI 리밋은 리플렛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경 간 송금 서비스의 분산 원장 시스템을 사용하겠다 밝힌 바 있었었죠. 네, 이 송금액이 8천억엔이 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XRP 랩스에 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랩스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리플 투자 부문 자회사 엑스프링에서 출자를 받은 기업 XRP 랩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암호화폐에도 관련된 규제 영역에서 EU의 규제 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네, 배경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내년 1월 10일부터 암호화폐 기업의 규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네, 새로운 규제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이미 도입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와 마찬가지로 등록 감사 및 고객의 신원 확인 정보의 정기적인 수집 및 의심스러운 거래 네덜란드에 대한 보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유럽연합도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취지로 자세를 내년 1월까지 갖추라고 가맹 각국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 채굴풀인
심플 코인과 비트코인 게임 플랫폼 찹코인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보틀페이가 서비스 종료를 알린 바 있습니다. 네, XRP 랩스는 유럽 각국이나 네덜란드의 법률이 디지털 자산의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법률에 의한 규제는 성장하고 성숙한 생태계 시스템에 있어서 좋은 일이고 많은 유스케이스나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확신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XRP 랩스 개발자 위스트 윈드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규제에 관해 가져야 할 의무의 많음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생각할 수 있는 혁신은 다방면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앱이 엔드유저 최종 사용자를 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송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미 이노베이터, 개발자, 컨설턴트의 소규모 팀을 결성하고 이 벤처 출범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우선 유럽 연합의 규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리플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을 보았습니다. 리플을 사랑하는 기업 중 하나인 SBI는 리플의 투자자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SBI의 경우는 리플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본 기업인데요. 자회사의 배당금을 XRP로 줄 만큼 리플의 솔루션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네, 리플의 ODL 솔루션을 확장시키겠다던 SBI 측에서 이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 기사인 XRP 랩스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를 전부 통틀어 가장 정부와 친화적으로 가는 회사가 바로 리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하면서 정부의 규제에 반하지 않는 사업 확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현재 XRP의 가격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확장되어가는 리플사의 사업과 높아져가는 XRP의 유동성이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네, 현재의 약세장을 이길 만큼의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아시아 디지털 자산거래소 2020년 전략 VIP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중 2020년 블록체인의 미래에 관한 언급들을 모아온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전문가들이 본 2020년 블록체인 시장의 향방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코인니스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개최된 아시아 디지털 자산거래소 2020년 전략 VIP 세미나에서 체인 파트너스 창업자 표철민 대표는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예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코인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표철민 대표는 최근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2020년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미 사용자를 확보한 대형 거래소가 점차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와 암호자산 운용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는 하지만 작은 거래소들은 대형 거래소가 하기 전에 시간적 장벽이 있는 틈새 사업을 노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2020년에는 대형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 이유는 사용성보다 익명성이라 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운영의 주체가 모함보다 범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블록체인이 다시 관심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CBDC, 네, DCAP죠. 그리고 페북 코인 리브라를 주요 이슈로 뽑았고 탈중앙화 금융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저와 자금이 몰릴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시엔 논스 대표는 이제 특금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겠지만 파생상품, 스테이킹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맞춰 발전해야 나간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 대표는 또한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not 비트코인과 같은 노후화된 슬로건으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못할 것이고 암호화폐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외로 이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네, 주요 언급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허 대표가 언급한 마지막 블록체인 not 비트코인이라는 슬로건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 아닌가요?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슬슬 이러한 생각에서 깨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2020년이 참 중요한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가오는 2020년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델리티가 디지털 애셋 서비스를 유럽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 금융기업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은 17일 유럽으로 사업을 확대를 위해 영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유럽을 거점으로 하는 펀드나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공이나 거래 집행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규제 기관의 인가를 취득했는지는 불분명하며 보도에서는 앞으로 규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FDA의 이제 톰 제섭은 1년 전 미국의 FDA를 설립한 이후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나 참여가 현재도 떨어지지 않았다 설명을 하면서 제섭은 기존의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 시스템을 첨가해 나가는 것에 더해서 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에 계속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왔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영국 부문의 책임자 크리스 타일러는 이전 대형은행 바클레이즈에서 에너지 트레이딩 부분 책임자를 맡고 있던 인물입니다. 네, 4월에 FDA에 입사를 하고 사업 개발이나 고객 서비스를 담당 조용히 영국의 고객을 개척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는 비트코인밖에 취급하지 않지만 수요가 있으면 이더리움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미 연준 이사가 리브라 암호화폐 변동성 완충 역할은 검증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준 이사가 리브라가 과연 당초 개발 취지만큼 일반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변동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리브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 유저가 해당 기업이 자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네, 주요 통화 주권 얘기는 또 한번 나오고요. 네, 메사리가 올해 암호화폐 업계의 최고 유행어는 이더리움은 돈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ICO 전문 리서치 업체 메사리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유행한 최고 유행어는 이더리움 is money라는 문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외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된 유행어는 또 혁명은 규칙을 필요로 한다. 네, 비트코인은 오리 너구리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네, 하이퍼 비트코인화 디지털금은 많이 들어봤죠. 네, 롱 비트코인, 숏 뱅커스 이거를 의역하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지만 은행의 미래는 어둡다. 이 얘기도 특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총재의 언급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은행 예치된 자금 출금하기 이거를 제일 많이 봤다고 하네요. 네, 서클의 CEO는 2020년 스테이블 코인에 사업을 집중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이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가 이제 발행사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레이어가 2020년 서클은 자체 발행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의 전망을 발굴하고 탐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 월렛은 내년 비트코인 SV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드포크 호환성 이슈라고 하네요. 네, 메이커 다오의 경우 이더리움 하락은 시스템 운영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인도는 6천만 달러 규모 블록체인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딱 그거죠. 비트코인은 나쁜 거, 네, 블록체인은 좋은 거의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09원이죠.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1원으로 아까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정말 이 소폭 상승이 대규모 상승으로 하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